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 두 번째 편이고요. 이 소설은 주인공 페니가 꿈을 사고 파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겪는 여러 일화들을 재밌게 풀어나가는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프롤로그 달러구트의 다락방. 달러구트 꿈 백화점으로부터 남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주택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페니는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그녀는 꿈 백화점의 1층 프런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입사 1주년을 맞이해 부모님과 작은 축하 파티 겸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1년 동안 적응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페니.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페니의 아빠가 10권 정도 되는 책들을 식탁 위에 힘겹게 올려놓았다. 전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자기계발 서적과 에세이였다.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하루는 48시간이 아닌걸요? 페니가 투박한 노끈으로 엮인 리본 매듭을 풀면서 말했다. 그건 그렇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제 일한 지 1년이 지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꿈 산업 종사자가 됐어요. 그럼 혹시... 네, 맞아요. 서쪽에 있는 컴퍼니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나온대요. 게다가 내일은 직원 1명씩 따로 연봉 협상을 할 거래요. 아마 내일 연봉 협상 때 달러구트님께서 출입증을 주실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꿈 백화점의 직원이라는 게 실감나요. 내 평생 출근 열차 타고 컴퍼니 구역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우리 딸이 가게 되었다니. 아빠는 페니와 꼭 닮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컴퍼니 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일하는 게 훨씬 멋지지. 그런데 컴퍼니 구역에 가면 넌 무슨 일을 하는 거래? 엄마가 크림 소스가 묻은 입가를 닦으면서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외근 나가는 거니까 제작자들을 만나거나 하겠죠? 예전에 야스누즈 오츠라의 저택에도 갔었거든요. 컴퍼니 구역에는 꿈 제작사도 많고 제작자들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페니는 전설의 꿈 제작자 중 한 명인 야스누즈 오츠라의 집에 타이데삼, 체험판이라는 꿈을 가지러 방문한 적이 있었다. 조그만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커서. 그런데 거기 가서는 사고 치면 안 된다. 그래, 이제는 작년처럼
큰 실수는 하면 안 돼.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페니는 체할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부터 부모님의 잔소리가 부쩍 늘었다. 경찰에서 설렘을 훔쳐간 범인을 잡았다며 피해 내용 확인을 위해 집으로 전화했는데 하필 그 전화를 페니의 엄마가 받는 바람에 일하다가 설렘 한 병을 도둑 맞았던 사연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어찌나 귀가 따갑게 잔소리를 들었든지 페니는 직장에서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다짐했다. 페니는 거세게 몰아치는 잔소리의 폭풍을 힘겹게 받아내면서 새장에서 몸집이 크게 불어났지만 한 번도 새장 밖으로 날아보지 못한 가엾은 앵무새가 된 기분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전 멍청이가 아니라니까요. 라는 말만 한참 반복하다가 식사를 하기 전보다 헬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두 분은 천천히 시간 보내시고요. 전 이만 방으로 들어갈게요. 페니는 부모님에게 받은 책더미를 안고 방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와르르 쏟아내듯이 내려놓았다. 책꽂이에는 새로운 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취업준비생 시절에 풀었던 문제집들을 과감히 골라내기 시작했다. 이제 버려도 되겠지. 페니는 끝까지 풀지 못한 문제집 한 권을 펼쳤다. 깨끗하게 답을 지울 수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처분할까 싶었지만 문제마다 볼펜으로 쭉쭉 그어져 있었다. 실망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푼 흔적이 있는 문제에 멈췄다. 그건 면접 준비에 여념이 없던 1년 전 카페 2층에서 그녀의 친구인 녹틸루카 아쌈이 정답을 알려주었던 문제였다. 다음 중 1999년도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꿈과 그 제작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킥 슬럼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B. 야스누즈 오트라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C. 와와 슬림랜드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D. 도제 역사 속 인물과 티타임을 가지는 꿈. E. 아가넵 코코 난임 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 문제를 보는 순간 그때의 상황과 기분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페니는 정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답은 A. 13살 킥 슬럼버의 데뷔작이지. 페니는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중얼거린 후 소리나게 문제집을 탁 덮었다. 면접 준비를 하던 카페에서의 그날로부터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휘감고 지나갔다. 어느 때보다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 깊이 뿌듯함이 차올랐다. 슬슬 프런트의 일도 손에 익어가고 꽤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에 제법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다. 페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꿈 백화점에서 벌어지는 일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책장을 정리했다. 그렇게 페니의 입사 1주년의 밤이 저물고 있었다. 한편 꿈 백화점의 주인장인 달러구트는 자신의 다락방에 있었다. 그의 다락방은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이자 층마다 다양한 꿈 상품을 판매하는 꿈 백화점의 꼭대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5층 할인 코너 위에 비밀스럽게 자리한 다락방은 건물 밖에서 봤을 때 뾰족한 삼각 지붕에 자그마한 창문만 나 있어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밖에서 짐작했던 것보다는 훨씬 넉넉한 공간이었지만 그의 명성에 비해 소박한 거처 임에는 틀림없었다. 누군가는 유명 제작자나 대형 꿈 상점을 운영하는 다른 오너들처럼 근사한 저택에 살고 싶지 않냐고 물었지만 당사자인 달러구트는 자신의 취향대로 꾸며놓은 이 공간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1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특이하게도 다락방 한가운데는 총 4개의 침대가 머리 부분을 맞댄 채 놓여 있었는데 4개의 침대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의 높이 그리고 침구의 소재까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직접 주문 제작한 캐노피가 천장에서부터 입체감 있게 늘어져 4개의 침대를 자연스럽게 감싸준 덕분에 어느 침대에 눕더라도 적당한 안정감과 개방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침대를 4개나 놓은 것은 매일 밤 꾸고 싶은 꿈의 분위기에 따라 골라서 눕기 위한 것이었는데 간결한 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다. 대신 침대를 제외한 그 외의 부분은 관심 없이 내버려둔 것이 대조적이었다. 오래된 가구는 뒤틀리기 시작해 문짝을 열기 불편했고 잔 고장이 반복된 가전제품은 기능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으며 창틀은 칠이 지저분하게 벗겨져 얼룩덜룩했다. 심지어 방문 앞의 센서 등도 제멋대로 켜졌다가 꺼지곤 했지만 달러구트는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달러구트는 이른 저녁에 퇴근한 이후부터 다락방에 홀로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셔츠형 잠옷을 입고 4개의 침대 중 가장 낮은 침대의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이번 주에만
30개가 넘게 도착한 편지들을 한꺼번에 읽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이미 열어본 편지들이 아무렇게나 펼쳐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컴퍼니 구역에 촉망받는 엘리트 신인들이 뭉쳤다. 연구원 출신 꿈 제작자들, 2인용 꿈 개발 착수. 잘자 꿈에서 만나를 현실로. 저희는 특별히 달러구투님께 이번 신작의 독점 판매권을 드리고자 신제품을 달러구투 꿈 백화점에만 독점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은 늘 넘쳐났다. 그들은 꿈 백화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꿈이 완성되기도 전에 달러구트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오곤 했다. 하지만 그런 꿈들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개발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달러구트가 모를 리 없었다. 달러구트는 따분한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편지의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그것이 손꼽아 기다리던 편지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달러구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달러구트님, 보내주신 행사 계획서는 잘 보았습니다. 매우 흥미롭더군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직원을 통해 협찬 가능한 물품 목록을 곧 전달하겠습니다. 배드타운 가구점. 사실 최근에 달러구트의 모든 관심은 가을에 진행할 어떤 커다란 행사에 쏠려 있었다. 그건 아직 가게의 직원들조차 모르는 달러구트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다행히 관련 업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몇 달 뒤에는 직원들에게도 두근거리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드타운 가구점에서 온 마지막 편지까지 읽고 나서 뻐근한 허리를 쭉 펴며 일어났다. 침대 위에 마구잡이로 던져놓은 편지들을 지금 당장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언제쯤 정리가 쉬워질는지. 주말에는 대청소를 해야겠군. 그는 청소를 미루고 대신 한쪽 벽 전체에 딱 맞게 짜 넣은 책장 앞에 섰다. 자기 전에 침대에서 가볍게 읽을 거리를 찾을 요량이었다. 그의 눈높이와 비슷한 위치에 연도가 표시된 다이어리가 순서대로 꽂혀 있었다. 달러구트는 그 중에 1999년 이라고 적혀 있는 다이어리를 빼들었다. 좋아. 행사를 열기 전에 손님들의 예전 일기도 읽어두는 게 좋겠군. 도움이 되겠어. 다이어리는 크기가 조금씩 다른 종이들을 질긴 끈으로 엮고 겉에 커버를 달아 만들었던 낡은 물건이었다. 두꺼운 갱지로 만든 거칠거칠한 커버에는 얼룩덜룩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커버 한 가운데
까만 잉크로 적어놓은 1999년 꿈 일기라는 글씨는 달러우드 본인의 필체였다. 그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무언가를 손수 적거나 만드는 걸 좋아했다. 반대로 기계를 다루는 것이 달러구트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프린터처럼 비교적 간단한 기계조차 자주 고장을 내기 일쑤라는 건 백화점의 모든 직원이 아는 사실이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다이어리를 들고 입구와 가장 가까운 침대의 이불 안으로 단숨에 쑥 들어갔다. 침구의 보들보들한 감촉이 온몸 구석구석을 와락 껴안아 주는 것 같았다. 다이어리를 펼쳐들고 몇 장 넘기자마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다란 손가락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의 컨디션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게 일에다가 행사의 기초 준비를 혼자서 몰래 하느라 오늘치 체력은 다 써버린 듯했다. 젊었을 때는 남는 게 체력이었는데. 한숨을 푹 쉬는데 그마저도 하품이 되어 나왔다. 하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까지 찔끔 흘렀다. 지금으로선 푹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것이다. 내일은 직원들의 연봉 협상 일정까지 빼곡하게 잡혀 있었다. 일기는 나중에 틈틈이 읽어보기로 생각을 바꿨다. 달러구트는 보려고 했던 다이어리를 그대로 펼쳐서 침대 옆 동그란 협탁 위에 올려두고 길게 늘어진 전등 스위치의 끈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쿨쿨 잠들어 버렸다. 이제 캄캄한 다락방 안에는 달러구트의 낮고 깊은 숨소리와 째깍대는 시계바늘 소리만이 가득했다. 방 안의 어둠이 익숙해졌을 무렵 창가의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가고 창문의 벌어진 틈 사이로 바람이 휙 하고 불어 들어왔다. 입구에 고장난 센서 등은 또다시 환하게 켜졌다. 센서 등의 주홍빛 색과 창문의 달빛이 맞닿아 달러구트가 채 읽지 못하고 협탁 위에 펼쳐둔 다이어리 위를 절묘하게 비췄다. 1999년 8월 20일. 지금 막 꿈을 꾸고 난 참이다. 이 생생한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다. 나는 꿈에서 거대한 범고래였다. 해안에서 출발해 점점 먼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모자란 호흡의 끝에 코로 들이닥칠 고통스럽게 짜릿짠 바닷물이나 파도에 휩쓸렸을 때 구조될 수 있을지 따위의 걱정은 꿈꾸는 동안 머릿속에 없었다. 그 압도적인 몰입감이 이 꿈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다. 킥 슬럼버의 꿈에는
발 디딜 곳 없는 위태로운 자유가 아니라 모두가 갈망하는 안전한 자유가 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 등 지느러미에서 꼬리로 이어지는 근육을 느껴본다. 꼬리를 강하게 내리 찍었다가 다시 들어올리며 순식간에 속도를 높인다. 이제 해수면은 세상이 천장이 되고 하얀 백가죽 아래 하늘보다 깊은 나의 세상이 펼쳐진다. 보여도 볼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온 감각으로 먼저 느껴진다. 충동적으로 수면 위로 뛰어오른다.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는다. 유선형의 완벽한 몸체가 수면을 가뿐히 딛고 날아올라 상공을 과감하게 가로지른다. 그때 불현듯 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저릿함이 몸체를 관통한다. 저 멀리 해안에 두고 온 내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헤엄을 멈추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까끌하게 도단한 기분을 굽이치는 파도에 접어넣는다. 저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렇게 극대화된 감각에 익숙해지며 내가 진짜 범고래였던가? 하는 착각마저 들 때쯤 정신이 들기 시작한다. 범고래도 사람도 아닌 상태로 두 세계가 잠시 겹쳐졌다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꿈에서 깼다. 13살 소년이 불과한 킥 슬럼버의 꿈을 지금의 내가 꾸게 된 건 필연적인 운명 같다. 이 천재 소년은 연말의 최연소로 그랑프리 수상자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할 일은 없겠지. 이 이상은 너무 위험하다. 펼쳐진 페이지 위로 보이는 글씨는 여기까지였다. 고장난 센서 등이 꺼지고 다락방은 다시 어두워졌다. 펼쳐진 다이어리 위에 글쓴이를 알 수 없는 일기와 달러구트의 낡은 가구들, 그리고 잔뜩 어지럽혀진 잡동사니들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꿈을 사러 온 손님들로 24시간 환하고 활기찬 아래층의 꿈 백화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